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64세 박정우는 30년간 운영해온 작은 철물점의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 7시, 늘 그랬듯이 가게 앞을 쓸고 진열대를 정리하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계단을 오르내리다 갑자기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또 체했나? 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요즘 아내 순자가 해주는 음식이 기름져서 속이 더부룩한 날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다. 손님이 찾은 못을 들어주려다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고객이 놀라 달려왔다. 정우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났지만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제야 이상함을 느낀 정우는 서둘러 가게 문을 잠그고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이었다. 심근경색.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3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를 지켜온 자신이 이제 겨우 64세인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는 아내 순자의 얼굴은 창백했다. 결혼한 지 35년, 함께 온갖 어려움을 헤쳐온 동반자였다. 여보, 괜찮을 거야. 우리 정우는 강한 사람이잖아.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3시간의 긴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계속됐다. 금연, 금주,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 정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선 이야기였다. 담배 한 갑씩 피워대며 새벽까지 가게 일을 하고 손님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그였으니까. 병실에 혼자 누워있던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아직 대학생인 막내 아들. 학비는? 노후 자금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닥치다니.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오랜 친구 김태수가 들어왔다. 야, 정우야, 이 병원에 누워서 뭐하냐? 태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그의 표정에도 걱정이 가득했다. 너 없으면 동네가 얼마나 조용한데 빨리 나와서 또 시끄럽게 굴어야지. 정우는 친구의 농담에 씁쓸하게 웃었다. 태수야, 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가게도 접어야 할 것 같고. 태수는 정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무슨 소리야? 너 같은 놈이 이딴 일로 포기를 하냐? 일단 몸부터 추스르고 생각해보자. 밤이 깊어갈수록 정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닥친 건강위기. 평생 일만 알고 살아온 그에게는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위기가 자신에게 전혀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정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여는 대신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고 병원에서 받은 식단표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담백한 죽과 삶은 채소, 소금기 하나 없는 음식들이 입맛을 잃게 만들었다. 여보, 이것도 드셔보세요. 순자는 매일 새로운 건강식을 만들어 왔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심장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 만드는 그녀의 손길이 고마웠지만 정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가게는 임시로 문을 닫은 상태. 30년간 쌓아온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더욱 힘든 것은 몸의 변화였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예전에는 50kg짜리 시멘트 포대를 혼자서도 척척 나르던 그였는데 이제는 장 보러 시장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건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그런 어느 날 병원에서 받은 심장재활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게 되었다. 심장병 환자를 위한 운동교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처음에는 시큰둥했다. 운동이라니, 이 몸으로 무슨 운동이야? 하지만 순자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참가하기로 했다. 첫날 운동교실에 갔을 때 정호는 놀랐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10여 명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 오셨네요? 저는 이영수입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저는 박정우입니다. 한 달 전에 심근경색으로 수술받았어요. 정우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영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 저도 2년 전에 같은 수술 받았어요.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보세요.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운동 강사인 김 선생님은 40대 초반의 건강한 여성이었다. 심장 재활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각자 자신의 상태에 맞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시간은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으로 시작했다. 겨우 10분 걸었는데도 정호는 숨이 찼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격려가 힘이 되었다. 저는 5년 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옆에서 함께 걷던 60대 여성이 말했다. 처음에는 계단도 못 올라갔는데 지금은 등산도 해요. 물론 낮은 산이지만요. 그녀의 말에 정호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운동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시간이 정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가게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그에게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낯설었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위안이 되었다. 저는 병 걸리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70대 초반의 할아버지가 말했다. 돈 벌고 일하고 그런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건강하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순자에게 운동교실 이야기를 했다. 여보, 거기 사람들 정말 팍더라고. 나보다 더 심한 상태에서 회복된 사람도 있고. 순자는 오랜만에 남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도했다.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게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꿈이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다. 운동교실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나자 정호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고 집 앞 작은 언덕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다.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정호 형님, 오늘은 어때요? 운동교실의 막내 격인 58세 조민수가 물었다. 민수는 6개월 전 협심증 진단을 받고 이곳에 오기 시작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10분도 못 걸었는데 이제 30분은 문제없네요. 정우가 대답하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와, 진짜 대단해요. 운동교실의 홍일점 62세 한미경이 엄지를 들어 보였다. 미경은 2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이곳의 베테랑이 되었다. 저도 처음에는 계단 한 층도 못 올라갔는데 지금은 아파트 10층까지 걸어 올라가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호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서로의 작은 발전을 격려하고 힘든 순간에는 위로해주는 진짜 동반자들이었다. 특히 영수는 정호에게 큰 힘이 되었다. 형님, 나도 처음에는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병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영수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며 승진과 성과에만 매달렸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심장병 이후 조기 퇴직을 하고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돈은 예전만큼 못 벌지만 매일이 행복해요. 책을 읽는 아이들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요. 민수는 또 다른 선택을 했다. 원래 건설회사를 운영했지만 건강 이후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은 귀농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 지으며 살려고요. 몸에도 좋고 마음도 편할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다. 미경은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줬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그녀는 병을 계기로 자신만의 꿈을 찾기 시작했다. 저 사실 요가 강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다. 60 넘어서 무슨 요가냐고 하시겠지만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나중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 위한 건강 요가 클래스 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정우도 자신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가게를 다시 열어야 할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일을 시작해볼까? 아직 64세,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결코 늦지 않은 나이였다. 어느 날 운동 후 차를 마시며 영수가 제안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여행 가는 건 어때요?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본 정우에게는 새로운 제안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행만 한 게 또 있나요? 좋은 생각이네요. 미경이 손뼉을 쳤다. 저도 남편이랑 신혼여행 간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어요. 민수도 동의했다. 저도 사업하느라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좀 놀아야죠. 이렇게 해서 새 출발 여행 클럽이 만들어졌다. 첫 여행지는 가까운 온천 마을로 정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다니면서 힐링하는 여행으로 가요. 영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순자에게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도 될까요? 순자의 물음에 정우는 활짝 웃었다. 물론이지. 우리도 언제 함께 여행 가봤나? 이번 기회에 제대로 놀아보자.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병을 앓기 전까지만 해도 여행이라는 것은 시간과 돈의 낭비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으니까.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을 상상하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첫 여행날이 다가왔다. 정우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 가방을 쌌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챙겨준 약품과 비상용품,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까지. 여보, 무리하지 말고 몸 상태 보면서 다녀와요. 순자의 당부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합 장소인 터미널에서 만난 일행들은 모두 설렌 얼굴이었다. 영수는 등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미경은 여행용 모자까지 준비해왔다. 민수는 여행 가이드북을 한아름 들고 나타났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온천이 심장에 정말 좋다고 하네요. 버스 안에서 이들의 수다는 끝이 없었다. 각자의 젊은 시절 여행 이야기부터 지금의 건강 상태까지. 정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이렇게 여유롭게 풍경을 구경한 게 언제였나? 늘 일에 쫓겨 급하게 다니기만 했는데. 정우 형님, 기분 어때요? 옆자리 민수가 물었다. 신기해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여행 오는 게 처음이라서요. 정우의 대답에 민수가 웃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여행 가서도 회사 생각하고 일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여행다운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온천 마을에 도착하자 공기부터 달랐다. 맑고 시원한 산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왔다. 와, 공기가 정말 좋네요. 미경이 두 팔을 벌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숙소는 조용한 한옥 펜션이었다. 영수가 특별히 심장병 환자들에게 좋다고 소문난 곳을 찾아준 것이었다. 첫날 저녁, 이들은 펜션 마당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눴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저기 저 별 보이세요? 북극성이에요. 민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다.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별자리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나도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런 별들 매일 봤어. 정우가 추억에 잠겨 말했다. 그때는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정말 소중한 거였네. 도시 생활에 찌든 마음이 조금씩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모두 온천에 몸을 담갔다. 따뜻한 온천수가 몸을 감싸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다. 아, 이거 정말 좋네요. 정호는 작은 탄성을 자아했다. 심장 수술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함을 느꼈다. 온천이 혈액순환에 정말 좋다고 하던데 맞는 것 같아요. 영수가 말했다. 의사 선생님도 온천욕 추천하셨거든요. 이들은 온천에서 나와 근처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만 서로의 상태를 살피면서 점심은 현지에서 나는 신선한 나물과 약선 요리로 구성된 정식을 먹었다. 이런 음식이야말로 진짜 보약이죠. 미경이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정호도 오랜만에 입맛이 돋았다. 집에서 먹던 무미건조한 건강식과는 달리 이곳 음식은 담백하면서도 풍미가 있었다. 오후에는 근처 작은 사찰을 방문했다. 천년된 고목들과 고즈넉한 절의 분위기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미경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각자 자신만의 소원을 빌었다. 정호는 건강한 회복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를 빌었다. 저녁에는 펜션 주인이 특별히 준비해준 약선 바비큐를 먹었다. 이 고기는 한우인데 특별한 약재로 재워서 몸에 부담 없어요. 주인의 설명에 모두들 안심하고 맛있게 먹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놓고 식사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일이었다. 이런 여행이라면 자주 와도 좋겠어요. 민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미 다음 여행을 계획하는 모습에 정호는 웃음이 났다. 예전에는 하루라도 가게를 비우기 싫어했던 자신이 지금은 다음 여행을 기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마지막 날 아침, 정호는 일찍 일어나 혼자 산책을 나갔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고 새소리가 귀를 즐겁게 했다. 정말 달라졌구나. 그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다.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같은 경험이었다. 건강하다는 것, 여유를 즐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여행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정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다.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여보, 가게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 닫은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다. 단골 손님들 중 몇몇은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렸다는 소식도 들렸다. 글쎄, 다시 예전처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정우의 대답에 순자는 놀랐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새로운 걸 시작해볼까 해. 너무 무리하지 않고 건강도 챙기면서 할 수 있는 일 말이야. 정우는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온천 펜션 주인은 원래 서울에서 치킨집을 했었지만 건강을 위해 시골로 내려와 펜션을 시작했다고 했다. 다음 날 운동교실에서 정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가게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요? 영수가 관심 있게 물었다. 건강용품이나 유기농 식품 같은 걸로 바꿔보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말이에요.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미경이 박수를 쳤다. 민수도 동조했다. 맞아요. 저도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정호 형님이 그런 매장 하신다면 단골될게요. 정호는 친구들의 반응에 용기를 얻었다. 사실 조사를 좀 해봤는데 우리 동네에 실버 세대를 위한 전문 매장이 없더라고요. 건강식품부터 운동용품, 편의용품까지 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저도 혈압약 먹기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정보도 부족하고 어디서 사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부터 정호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인터넷으로 관련 업체들을 알아보고 건강식품과 의료용품 유통업체들을 연락했다. 30년간 철물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라 새로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순자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남편이 걱정되었다. 괜찮아. 예전처럼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머리 쓰는 일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아. 정호는 정말로 즐거워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한 달 후, 정호는 가게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예전에 어둡고 먼지 날리던 철물점 대신 밝고 깔끔한 건강 전문 매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입구에는 실버 건강 라이프라는 간판을 달았다. 개업 준비 중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운동교실 친구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준 것이다. 영수는 진열대 정리를 도와주었고 미경은 매장 청소를 맡았다. 민수는 근처 상인들에게 홍보까지 해주었다. 드디어 개업일. 정호는 긴장되면서도 설렜다. 첫 손님은 운동교실에서 함께했던 70대 할아버지였다. 혈당 측정기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정호는 정성스럽게 상품을 설명해 드렸다. 오후에는 근처에 사는 60대 부부가 찾아왔다. 여기서 건강식품도 파나요? 네, 당뇨 환자용, 고혈압 환자용으로 나누어서 준비해뒀습니다. 정우의 친절한 설명에 부부는 만족해하며 여러 가지를 구입했다. 첫 주 매출은 생각보다 좋았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정우의 서비스가 입소문을 탔다. 사장님이 직접 비슷한 경험을 하셔서 그런지 설명이 정말 실감나요. 한 고객의 말에 정호는 뿌듯했다. 저녁 시간, 정호는 순자와 함께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순자가 차를 내려주며 말했다. 고마워. 그런데 정말 신기해.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다니. 예전의 철물점 운영과는 완전히 달랐다. 무거운 것을 나르느라 허리가 아프지도 않았고 먼지와 기름때 때문에 숨이 막히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고객들과의 대화가 즐거웠다. 서로의 건강 경험을 나누고 좋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단순한 장사를 넘어서 의미 있는 일로 느껴졌다. 여보, 우리도 옛날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순자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가게 일로 지쳐서 집에 오면 말도 없이 TV만 봤었는데 이제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즐겁게 이야기했다. 내일은 새로운 요가 매트가 들어온다던데 미경 씨가 좋아할 것 같아. 정호는 벌써 내일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병으로 인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다. 가게를 새로 연 지 6개월이 지나자 정우의 매장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건강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된 것이다.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글루코사민 먹고 무릎이 정말 좋아졌어요. 단골 할머니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정호는 고객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매장이 특별한 이유였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정호의 옛 철물점 단골이었던 50대 목수 김 기사였다. 사장님, 여기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기사는 깔끔하게 변한 매장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정우가 반갑게 인사했다.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로? 사실 제 아버지 때문에 왔어요. 당뇨가 있으신데 혈당 측정기를 사려고요. 기사의 말에 정우는 정성스럽게 상품을 설명해 주었다. 사장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기사의 질문에 정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일, 운동교실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요즘 건강이 걱정되는데. 기사는 감탄하며 말했다. 아직 50대시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혈압계도 있으니까 가끔 재보시고요. 정우의 조언에 기사는 혈압계까지 구입했다. 그날 저녁 운동교실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이 있었다. 이제는 운동뿐만 아니라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정우야, 요즘 정말 젊어진 것 같아. 영수가 말했다. 맞아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씀도 많아지셨어요. 미경이 동조했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민수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저 다음 달에 귀농해요. 드디어 농사 짓는 꿈을 실현하게 되었어요. 와, 축하해요. 모두가 박수를 쳤다. 정우 형 매장에 제가 기른 유기농 채소 공급하면 어때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정우는 눈이 번쩍 뜨였다. 고객들이 신선한 유기농 채소를 찾는데 믿을 만한 곳이 없어서 고민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협업이 시작되었다. 미경도 좋은 소식이 있었다. 저 다음 주부터 요가 강사로 일 시작해요.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요가 클래스 열기로 했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정우가 감탄했다. 저희 매장에서 요가용품 할인해 드릴게요. 이들의 우정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도움을 주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서로에게 영감과 힘을 주고 있었다. 우리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영수가 조용히 말했다. 병이 걸린 게 운이 좋다고? 민수가 웃으며 반문했다. 그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수 있었고요. 정우도 깊이 공감했다. 맞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가게에서 먼지 마시며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을 거예요. 이런 좋은 친구들도 못 만났을 테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1년 전 이맘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절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니 순자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모임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민수 씨는 귀농하고 미경 씨는 요가 강사되고 다들 새로운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어요. 당신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순자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짜증이 많았는데 지금은 매일 즐거워하시잖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눈 것은 오랜만이었다. 건강의 위기가 오히려 부부 사이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 것이다. 여보, 우리도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볼까요? 정우가 제안했다. 정말요?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봤는데? 순자의 눈이 반짝였다. 네, 이제는 시간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정호는 평생 가장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는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순자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60대 중반에 찾은 새로운 행복. 그것은 그 어떤 젊은 시절의 성공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